솔직히 저도 소프트웨어는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할게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한 개 한 개씩 이게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 이게 이제 이쟁비가 좋은 게 매핑 처리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면은 그 매핑 처리된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의 무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제 질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좀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색감도 실제 색감하고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나와서 이제 꼭 이런 형상 말고 제가 그걸 잠깐 배웠었는데 까먹어가지고. 그래소프로 그라데이션 넣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마감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마감은 이제 마감이 광택과 무광택이 있어요. 이제 광택이 이제 파트의 윗면과 아랫면이 약간 이제 일지감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짝바짝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광택이고 이제 무광택은 전체 이제 파트 전체 면에 서포트가 어느 정도 다 도포가 돼요. 그래서 무광택이 되는데 이유는 이제 서포트가 닿은 부분들이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생기면서 이제 무광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조로운 이제 형상 같은 경우에는 광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조금 이제 복잡한 형상이 되면은 어느 부분은 서포트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서포트가 안 들어가고 같은 높이에서도 앞뒷면이 이제 완전 다른 느낌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은 무광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질감이 오히려 없어요. 대신에 재료비가 조금은 더 들어가겠죠.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코어 이제 이 코어라는 게 이 형상도 보면은 이제 불투명하잖아요. 이 가운데 저희 커버가 이제 가운데 근육의 힘을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가운데에 있는 재료가 뭐냐는 거죠. 잘라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재료 커팅을 할 수가 있고 이 코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옵션인데 이걸 코팅을 해놓으면은 이제 이 위에 아마 클리어 재료를 도포를 할 거예요. 코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리 케이스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이거 쇼값이랑은 뭐 해보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섞이는 거 어느 정도 섞이냐 이런 식으로 섞이는 양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섞이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 디지털 숫자가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다 입력해도 되고 포토샵에서 그렇죠 있는 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색상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투명도를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많은 형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선택 다 전체 이제 드래그 해갖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생긴 게 매핑 시스템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여기 이제 제가 좀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한 곳이 이제 모델 설정이었습니다. 모델 설정. 그리고 트레이 설정. 트레이 설정은 이 판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 판. 여기 이 판에 있는 거는 다 여기에 있는 설정을 다 그대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개 트레이라서 이게 하단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빨리 초스피드로 클릭이 안 되고. 아 이거는 재료가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재료가 바뀌어요. 예. 하이스피드나 막 그런 걸로 가려면 재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내려가지는 거고 저는 이게 업데이트가 너무 자주 돼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저도 다 알고는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생긴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굳이 몰라도 네.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네네네. 없고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네. 장비적인 관점에서 에러가 떴을 때 수리님을 부르지 않고도 제가 대충 해야 하니까 자주 일어나는 그 고장들이나 이런 게 궁금했을 뿐인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럼 좀 이런 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배치 같은 거, 배치는 뭐 좀 만들어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서포트가 차겠죠. 이 안으로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윗면을 좀 더 자주 뭔가 쓸 것이냐, 아랫면을 좀 더 쓸 것이냐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배치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윗면은 이제 여기 윗면을 많이 쓸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배치는 광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랫면을 이제 눕혀가지고 이제 광택을 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 이제 볼티젯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배치가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서 보통 무광으로 만드니까 무광택으로 많이 만드니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높이가 높아지면은 이게 높이가 1시간에 8mm 정도 쌓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패스예요. 그래서 이 한 라인에 쭉 만들고 8mm 쌓는데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가 있든 간에 거의 1시간이 딱 걸려요. 8mm면. 근데 여기서 여기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파트를 놨어요. 그러면 패스가 2개죠. 그러면 여기가 헤드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서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2번이 더블이 되잖아요. 2시간이 걸려요. 배치를 가급적이면 한 라인에다가 다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다 배치를 해도 장비에서는 인식을 하고 가운데쯤 있다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것도 돌릴 수 있으면은 이제 돌려가지고 두 라인에 넣으면은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높이가 꽤 높은 높이잖아요. 배치를 좀 잘 해가지고 해주면은 내가 무광택이면은 이제 좀 꺾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간에 폴리젯은 결이라는 그런 특성도 없고 결 방향에 대한 뭔가 조도가 눈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 가지고 배치해도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높이와 이 패스에 배치되어 있는 위치. 높이는 낮출수록 좋고 패스는 적을수록 좋고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동 배치해주 클릭하면 알아서 저 패스 그렇죠. 최소한으로 하죠. 근데 이제 자동 배치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염두해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배치가 있잖아요. 나는 이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자동 배치를 하면 확 돌아가. 그럼 이제 싫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락을 거는 거죠. 락을 걸어놓고 자동 배치를 하면은 안 돌아갑니다. 이것만 움직여요. 위치만. 위치만 움직이게 되고 나머지는 여기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은 나머지들은 다시 다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죠. 이게 지금 몇 버전이지?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프로 버전이라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웬만하면 하지 마요. 이제 위로 지금 한 10개 버전 더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이제 프로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구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이 다음부터는. 그냥 기본적인 기능은 다 쓸 수 있고 프로 기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추가되어 들어간 건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쵸. 쓰던 게 편하니까. 일단은 볼게요. 이제 다시. 게